근데 사실 많은 국민들이 얼마나 시끄러웠습니까? 사실은 대통령 선거 이후에 소위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라는 걸로 앞으로도 이제 재판이 줄줄이 남아 있고 5개 재판이니까 최소 15번의 허들은 넘어야 된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2개의 허들을 넘은 상황이다. 이런 이제 평론들을 하고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정치의 사법화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고 두 번째는 어쨌든 정적 죽이기 차원에서 끊임없는 기소를 하지 않습니까? 지난주에 이제 선거법 유죄 나오자마자 바로 또 기소한 게 그 법카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가 또 있었던 건데요. 이런 정치를 언제까지 봐야 되느냐라는 그러니까요. 답답함이 사실은 국민들 사이에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정치의 사법화 문제를 요새 많이 얘기하는데 네. 최근에 그 어느 그 법관 출신 그 변호사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네. 그 야당이었던 후보와 서로 화합을 해서 또는 정당 간에 화합을 해서 고소 고발을 서로 취하하는 그랬죠. 합의들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예전엔 그랬습니다. 근데 예. 선거 끝나면 다 그렇습니다. 예, 취하했죠. 예. 그게 단순한 그 정치적 미덕인 줄로만 생각을 했는데 예. 이 법률적인 측면에 봐서도 그게 맞는 거다. 현 정부가 이걸 깨버리는 모습을 보고 어떤 현상이 빚어지는지를 보니까 과거에 왜 그래야 했는지를 알겠더라. 단순히 도덕 정치 도의로만 알았는데 네. 이걸 지금 현 정부가 깨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대통령은 예. 검찰과 경찰을 장악을 하지 않습니까? 예. 인사권과 지휘권으로.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은 불소추 특권을 갖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더 큰 의혹을 가지고도 하나 기소가 예. 안 되는 것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반면에 야당 대표는 탄압의 대상으로 맞습니다. 정적 죽이기의 대상으로 전락이 돼버릴 수 있는 것이니까 네. 이런 그 제도적 특성을 생각하면 국회의원 선거나 다른 선거와 달리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는 이렇게 서로 간에 어떤 도의적 합의 같은 것들이 그런 미덕이 필요하다는 걸 또 한 번 깨닫는다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네. 근데 현 정부는 그 막강한 그 고난을 예. 그냥 유감 없이 예. 이용을 해먹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뭐 검찰총장 출신이 대통령이 돼서 그런지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무조건 그 법정으로 끌고 가가지고 아니면 헌법재판소로 또 가져가서 법의 심판을 받고 그러니까 마치 그 정치가 그 사법에 복속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국민들 보기에는 예. 네, 그렇게 표현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끊임없이 맞습니다. 이게 법정으로 가져가는 정치가 이게 온당한 거냐라는 비판이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 네. 제가 보기에는 이것도 문제이고 또 하나 좀 여쭤보고 싶은 것은 민주당에서 그 지난 선거법 관련해서 선거법 사건 관련해서 이것을 다시 또 그 헌법재판소로 가져가서 위헌 심판을 좀 해보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거는 준비 중에 있으십니까? 그것은 그런 얘기를 아이디어의 하나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아이디어. 예, 아이디어 차원에서 얘기하는 분이 있는데 아직 뭐 당 차원에서 예. 공식적으로 논의를 하거나 예. 뭐 이재명 대표님이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의사를 피력한다든가 예. 이런 일은 없는 그런 예. 상태였던 것 같은데 네. 그냥 취재력 좋은 분들이 개인적 차원에서 나왔던 얘기들을 보도하다 보니까 네. 민주당이 지금 뭘 큰 걸 계획하고 하는 것처럼 비춰지는 것 같은데 네.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어떤 아이디어 차원에서 예. 나온 얘기인 거고 보도는 나왔지만 예. 이게 실행으로 갈 가능성은 그건 얼마나 아직 결정이 안 된 상태라 가능성은 얼마나 있는 겁니까?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이창수 지검장 등에 대해서 탄핵 소추는 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어떤 맥락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까? 지금 물론 정권이 희망하는 사항이라서 네. 그런 그 뭐 조사 방식, 명품백 그 소환 조사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 거라든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여기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도 했던 것이긴 하겠지만 네네. 그래도 검찰 간부 정도라고 한다면 본인들의 어떤 법적인 그 책무, 국민의 어떤 신뢰 이런 것도 생각하면서 일을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다른 공직의 영역이라고 한다면 지시를 내린 대통령만의 잘못이겠지만 검찰은 조금 그 어떤 법적인 그 고난이라든가 네. 또 사명이라든가 국민의 신뢰가
좀 남다른 면이 있으니까 본인의 책임의 영역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어떤 그 행동에 대해서는 탄핵이 필요하다는 이런 결론이 내려져서 네. 아마 28일 날 추진할 걸로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그 28일 날 사실은 이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처리 여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고, 또 하나는 최혜병 예. 순직 사건에 대한 그 국정조사가 처리가 될 걸로 보이고, 그리고 또 하나가 검사 탄핵, 이렇게 세 가지 이슈가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 자, 첫 번째 하나씩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렵다고 보십니까? 오늘 아마도 대통령이 제의 요구할 그 거부권 행사할 걸로 전망이 됩니다. 예. 결국은 뭐 저는 당연히 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실제 그 결론은 국회의원님들 8분이 예. 동조를 해주느냐 안 해주느냐가 뭐 좌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지난번에 2분이 동조를 했고 2분은 기권을 함으로써 그 갈등을 표현해줬고 네. 4명의 이탈표가 있었는데 아마 이번에 4명 정도가 더 전향을 해야 합니다마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과연 그 정도의 양심에 민감하고 네.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그래 주기를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 국민들의 여론에 따라서 당락이 좌우되는 수도권의 그 지역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지역구의 국민의힘 의원님들에게 예. 좀 지역 주민들이 예. 항의 전화도 좀 하고 아, 항의 전화. 예. 이게 저 찬성을 해줘야 앞으로도 좀 지지를 하겠다라고 예. 좀 항의, 지지, 응원의 전화를 좀 해줘야 예. 8명의 이탈표가. 어떤 양심을 발휘하는 의원들이 생길 것 같은데 예. 국민 여러분들이 예. 특히 그 해당 지역의 그 유권자들께서 예. 좀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정성을 보여주셔야만 네. 대한민국이 정상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네. 예.